네, 매일 오후 8시 종목 핫딜 코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현대차와 기아를 중심으로 오늘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싱싱 달리는 하루였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코스피 지수는 오후장에 낙폭을 크게 줄여나가면서 강보합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반면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와 같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테슬라발 악재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하락폭을 더 이상 늦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내일 이 시장에는 또 어떤 흐름이 일어나게 될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어제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나름 괜찮게 선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SK하이닉스는 2%가 넘는 낙폭을 보여줬는데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봐야 될까요? 궁금하시다면 이 1시간 동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쇼핑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참여 방법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요,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서 종목 상담과 많은 정보 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단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허기웅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실적 위주의 시장으로 흘러갔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잘 가졌고요. 이 덕분에 자동차 업황들도 잘 가졌어요. 근데 또 반대로 테슬라발 악재로 인해서 2차 전지들은 이제는 끝인가 싶더니 더 바닥으로 내려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무거운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포인트를 짚어볼 만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제가 2차전지 관련주는 에코프로를 좀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저점을 좀 깨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2차전지를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바닥 잡는 거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기간은 뭐 2월 말 그리고 3월 초쯤까지는 여전히 2차전지는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수 같은 경우에 2,500포인트가 내려간 이후에 이 회복을 좀 지지부진하게 해주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초에 미국 증시도 그랬고요, 뭐 일본 증시도 그랬고 좀 내려가다가 금세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유독 국내 증시만 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역시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북한 도발의 원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북한의 도발 지속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봤을 때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비춰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강경하게 좀 도발을 하는 이 반면에 우리나라 정부도 이에 발맞춰서 또 다시 한번 강경하게 이렇게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역시나 끝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봤을 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했다가 전쟁이 나게 되면 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까, 이런 걱정 때문에 좀 관망세, 매도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매도세는 뭐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하방 쪽으로 이어갈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실제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 강도가 좀 약한 편이고 선물 시장에서는 오히려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은 점차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뭐 현대차나 기아차 이렇게 자동차 완성차 관련 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업황은 원래 자동차 부품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주들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보다는 타이어 관련주 쪽으로 낙수 효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일은 이 타이어 관련주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하락이 좀 더 나와줄 수 있다. 이 점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어떤 고민점들이 있으실지 15분 상담 코너에서 최대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택배쿠팡님께서 보내주신 두 가지 종목을 보내주셨거든요. 파도로 해보겠습니다. 파도고요. 39,9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30%입니다. 손절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파도가요. 작년 11월에 전고점이에요. 전 저점이 16,250원입니다. 파도 사태에서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이야기와 뭐 고평가로 상장을 네, 했다. 뻥튀기 상장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굉장히 많은 그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대 낙폭 구간을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16,250원 부근에서 물론 저점은 조금씩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굳이 파도를 매수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는 역시나 뭐 CXL 관련주라든지 HBM 관련주라든지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파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비중을 좀 줄여 가시는 게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파도를 오래 끌고 가서 수익을 본다라는 관점보다는 내가 추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탈출하는 전략 쪽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오래 끌고 가서는 내 본전가 이상으로 수익을 보기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인식이 안 좋아진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인식이 시장에서 다시 좋아지기 전까지는 그렇다 할 관심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인식이 언제 좋아질 거냐? 이건 사실 정해지지 않은 문제인데요. 사실 뭐 세력들이 한번 놀이터가 된 종목들, 세력주라는 인식이 한번 있고 그 이후에 큰 낙폭을 보여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인식이 개선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파도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인식의 개선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정가 근처 아니면 약 손절 구간에서 탈출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파도 잘 들어봤습니다. 종목 상담 받으시려면요, 요 하단에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곳에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이렇게 남겨주시면 정확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지현맘님께서 보내주신 코세스입니다. 13,420원에 매수하셨고요. 4% 비중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라고 왔는데 코세스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반도체 HBM 관련주로 또 엮여있죠? 코세스 어떻게 보세요? 더 갈까요? 저는 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뭐 HBM 관련주라든지 뭐 반도체 후공정 이쪽으로 봐서는 역시나 업황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2024년 특히나 이런 AI 반도체의 해가 될 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수주가 굉장히 증가할 거라는 이 기대감이 모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요한 저항선 부근인 15,000원 부근, 16,000원 부근도 뚫어졌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꼬리 없이 양봉으로 마감된 경우에 거래량까지 실어준다라고 하면 한 차례 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본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 거의 뭐 30% 이상 수익을 보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는 털어내시는 게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한 50% 이상은 50%에서 70% 정도는 털어내시고 나머지는 좀 보너스 개념으로 더 올라가면 좋다. 저점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세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불면증님의 DNC 미디어입니다. 어제도 했던 종목 같은데 28,900원에 매수하셨고요. 15% 비중이 있습니다. 익절 언제 하면 될까요? 오랜만에 수익입니다. 이렇게 왔어요. DNC 미디어 이외에도 뭐 핑거스토리 관련해서 핑거스토리, 뭐 DNC 미디어, 웹툰 관련주도 지금 굉장히 강세입니다.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어제 또 신고가를 또 썼어요. 최고점이 38,600원이나 올랐었는데 지금 또 불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DNC 미디어? 일단 웹툰 관련주 자체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뭐 게임 네. 관련주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실적이 너무나도 저조했었고 그리고 시장 자체에서 좀 소외당하고 있었던 업황인 만큼 이제는 올라갈 만한 사이클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K-웹툰의 성장세로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K-드라마 이후에 이제는 K-웹툰의 시대가 될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돌파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요. 28,200원, 28,300원 부근이 주요한 저항선 라인이었다. 이 저항선 라인 강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해줬고 눌려줬을 때 다시 28,3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줬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리테스트를 받았다. 이 지지선이 단단한지 한번 돌다리 두들겨 보듯이 한번 테스트를 해줬다라는 의미고요. 이 지지선은 주요한 심리적인 지지선이 됐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지지선이 견고하게 있을 경우에는 이 지지선만 이탈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대응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 28,300원만 이탈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일단 목표가로 정해 놓으시는 가격대는 한 41,000원까지는 저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1,000원 부근에서 어느 정도 익절을 하시고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 이후에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제가 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NC 미디어의 목표가는 41,000원이었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곳에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울고 싶어요님의 LNF입니다. 23만 원이고요. 30% 비중이 있으십니다. 향후 전망 어떻게 될까요? 라고 왔습니다. LNF가요. 요즘 2차 전지들이 참 어렵다 하지만 LNF는 또 커다란 이슈가 하나 있었잖아요.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다라는 또 그런 큰 이슈를 두고도 오늘 11%나 하락하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망을 하셔야 됩니다. 바닥이 확실히 잡히지 않는 이상은 이 종목을 뭐 함부로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신규로 진입하시는 건 역시나 제가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2차 전지는 그동안 많이 상승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려줘야 돼요. 다시 횡보를 해주면서 매집을 해주고 그 매집 이후에 상승이 나와줘야지 그 상승이 오래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23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본전가까지 들어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도 많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로 대응하시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관점이고 지금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13만 원대까지는 밀려줄 수 있다. 그래서 13만 원에서 바닥 잡아준 이후에 올라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가 본전가 탈출을 목적으로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종목으로 내가 수익까지 보겠다라고 하면 과한 욕심이시고 지금 비중도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안 된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은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점 이탈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오래 좀 기다리셔야 되긴 하는데 본전가까지는 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간이 저는 3월달 이후 3월 중순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3월 중순쯤에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제가 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짜드리겠습니다. 네, LNF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갸민님의 어보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종목 역시나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1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꽤 됩니다. 50%입니다. 어보브 반도체 오늘 종가 22,000원에 수익이 대단하십니다. 어보브 반도체가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오늘 또 써줬거든요. 앞으로 정말 많은 욕심 나실 것 같은데 시원하게 대응 전략도 짜주시죠. 네, 지금 뭐 수익을 너무 많이 보셨기 때문에 뭐 일단 축하 말씀 드리고요.
일단 어부부 반도체 실적은 이번 작년에 굉장히 좀 저조했었던 반면에 지금 기대감만으로 상승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기대감만으로 많이 올라가게 되면요, 그 낙폭이 굉장히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수익이 좀 어느 정도 되시기 때문에 저는 길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지금 구간에서 한 전량 매도하시고 다른 저평가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뭐 CXL 관련주 혹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타이어 관련주 쪽으로 한번 쳐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크게 먹은 종목들은 매도를 하시고 다시 한번 내려오기 전까지는 다시 보시는 건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잠재력이 많은 종목들이 많으니까 지금 구간에서 더 욕심내지 마시고 전량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헬릭스미스입니다. 5,560원에 매수하셨고요. 35% 정도 물려 계십니다. 본전만 찾고 싶어요 라고 왔는데 헬릭스미스가 오늘 3,410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뭐 임상 실패다, 얼어붙은 투심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안 좋은 공시들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는 또 방금 전에 올라왔던 어부부 반도체와는 반대로 오늘 또 신저가를 쓴 종목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바이오 쪽에서 임상 실험이 양날의 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임상 1상, 2상, 3상까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1, 2상에서 임상 완료를 하고 3상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1, 2상에서 모여졌던 기대감이 다 실망 매물로 변하면서 굉장히 큰 낙폭을 그려주는 게 이 임상에 대한 좀 리스크적인 부분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당뇨병이나 뭐 신경병증 이런 임상 3상이 실패를 하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줬다. 그래서 과대 낙폭 구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신저가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어딘지 잡기가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비중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의 50% 정도는 털어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느 정도 바닥이 잡혀서 횡보하는 구간이 나타났다. 제가 말씀드리죠. 바닥이 잡혔다는 건 일반적으로 쌍바닥 또는 쓰리바닥, 쌍바닥보다는 쓰리바닥이 이 바닥이 더 견고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바닥이 좀 잡혀주는 상황에서 지금 비중을 덜어내신 만큼 다시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 평단가가 좀 낮아질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수익권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까지 잡힐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는 무조건 바닥에 있다고 해서 내가 쉽사리 매수하시는 이런 습관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바이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폭이 컸다라고 하면 이 원조가 바이오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상승할 때는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 임상이 실패라든지 이런 악재가 나와줄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고요. 바닥 잡아주는 구간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 얼마 없습니다. 큐렉소 바로 가보겠습니다. 큐렉소 18,56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입니다. 본전가 올까요? 지금 지수 하락으로 주가 떨어지고 있나요? 이렇게 왔고요. 큐렉소가 전고점이 25,750원이에요. 작년 8월에 이 신고점을 달성을 했었는데 지금 16,0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큐렉소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큐렉소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저점 이탈하게 되면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이 저점 이탈하면 손절해라 이게 기술적 분석이 아주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완전히 저점을 이탈해줬냐라고 하기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은지캐스터와 함께하는 15분 종목 상담 코너 마무리가 됐는데요. 마지막 종목 마지막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렉소 질문을 주셨고요. 평단가가 18,560원 갖고 계시고 비중은 20%입니다. 본전가까지는 얼마 안 남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좀 음봉으로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이 종목 언제쯤 돼야 본전이 회복이 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차트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우리가 박스권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박스권이라는 건 사실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지지와 저항선을 찾게 되면 그 구간이 박스권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전에 박스권을 형성했던 구간이 13,000원 부근에서 16,000원 부근에서 박스권을 형성해 주게 됐었죠. 하지만 이 박스권 상단 부근 16,000원 부근 뚫어주면서 새로운 박스권을 그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박스권을 뚫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1대1 비율로 다시 한번 박스권이 만들어주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상승했었던 전 박스권에서 상승했었던 비율만큼 1대1 비율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 박스권 구간에서 계속 놀아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전 저항선 부근 그리고 지금의 지지선 부근인 16,000원 부근이 뚫려주게 된다라고 하면 13,000원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 16,000원 부근 박스권에서 지지해주는 이 16,000원 부근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본전권에서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온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시장 보시면서 이 16,000원 부근을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본전권에서 빨리 탈출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고 예를 들어서 16,000원 부근 이탈해 주게 된다라고 하면 13,100원에서 지지받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을 취하셔야 될 것 같은데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재료들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쉽사리 손절하시기보다는 16,100원 뚫어준다라고 해도 13,100원 이탈해주는지 여부까지 좀 지켜보시고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딱 평단가가 많은 매물이 좀 모여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곡점 구간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16,000원 부근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13,000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좀 열려 있는데 지금 재료 자체가 쉽사리 손절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재료들이 많다라고 보셨으니까요. 내일 시장 상황도 함께 지켜보시면서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추가적인 궁금사항이 생기셨다면 내일 다시 한번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02-21-8566번으로도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요. 이 상담 전화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간 내에 상담을 못 받아서 아쉬웠다라는 분들이 계신다면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넘어오셔서요. 추가적인 상담들 그리고 상담 내용들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이야기 잠깐만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앞전에 오늘 시장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자동차 부품주보다는 아무래도 타이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좋을 것이다 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2차 전지 섹터랑 연관이 되다 보니까 타이어 쪽을 지켜봐라 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동차 부품주 안 되나요? 부품 관련주도 좋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뭐 2차 전지, 전기차 쪽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좀 안 좋다. 지금 그쵸. 시장 상황 속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란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낙수 효과라고 하죠. 네. 그래서 AI 관련주랑 엮여 있는 건 역시 그 다음으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건 보안 관련주 쪽이다. 우리가 그래서 이쪽 시장에 주목받았을 때 다음 시장 쪽으로 자금이 쏠릴 만한 섹터는 무엇이 있나 이걸 찾아보는 눈을 가지셔야지 주식으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 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은데 자 그러면 오늘 자동차 완성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완성차 관련주들이 오르게 되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자동차 부품 그쵸. 관련주다. 이게 거의 정석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의 어닝쇼크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타이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 상승세가 저는 내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관련주들보다는 이 타이어 관련주
타이어 관련주들 쪽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통 완성차 업체가 오를 때에는 바로 다음 섹터로 주목을 받는 게 자동차 부품주로 좀 낙수 효과가 이어지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테슬라 악재로 인해서 자동차 부품주보다는 자동차 타이어 쪽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점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 상황에서도 타이어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시세를 낼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시장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오늘 진짜 쭉쭉 빠지고 있어요. 신저가 가는 종목들도 워낙 많이 나오고 있고 어제는 그래도 조금은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오늘 좀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다수가 좀 빠지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얘기를 해주신 부분으로는 그래도 중장기적인 관점은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전히 이 관점은 유효하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2차전지 항상 이야기 드릴 때 에코프로를 좀 중심으로 보셔라. 그래서 에코프로가 떨어지면 대부분의 종목들, 맞아요. 2차전지 관련주들, 중소형주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이탈해 줬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에코프로도 더 떨어질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중소형 관련주 2차전지들도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네. 봤어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당장 이 정도 떨어졌으면 가격이 싸진 거 아닌가 해서 매수하시고 달려드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에코프로가 저점을 뚫어줬다라고 하면 그 다음 지지선까지 다시 한번 낙폭을 과대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34만 원까지도 열어 놓으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은 떨어지는 칼날 절대 잡지 말고 바닥이 형성이 됐을 때 그때 안정적으로 매수 타점을 잡으셔라.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제 멘토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딱 기억에 남는 게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보다는 언제 딱 떨어졌는지 그 손잡이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그 뷰 여전히 유효하시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이런 내용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언제나 좋을 수는 없지만 1월달 지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소폭의 반등으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청계 기법이 뜬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잠시 뒤에 살펴볼 텐데 청계 기법이 뭔지부터 오늘도 역시나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고플 때 마트에 가지 말아라. 많이 사니까요. 많이 사고 네. 내가 원하지 않는 뭐 이런 그 당시에 진짜. 너무 배고프니까 통큰 치킨도 사고 여러 가지 치킨도 사면서 결국에 내가 사지 말아야 할 것까지 사게 되고요. 또 외로울 때 사람을 만나지 맞아요. 말아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사람을 만나서 뭐 그날 큰일이 생겨서 결혼까지 이어지면서 네. 결혼을 후회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아버님들 많으신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잃었을 때 주식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괜히 뇌동매매를 하거나 원칙 없는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내가 내 확고한 기준과 이 원칙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런 원칙을 내가 어떻게 배워야 되고 주식 공부를 얼마나 해야지 이런 원칙을 세울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천국의 계단 기법 하나로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매수 타점, 손절 라인까지 원칙 매매할 수 있는 방법, 이 천개 기법 하나에 다 담겨 있으니까 그동안 내 계좌가 마이너스만 봐서 손실이셨던 분들,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지지저항선 긋는 것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천국의 계단 기법만 알고 계시면 이런 복잡한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지 않으셔도 명확한 기준과 함께 여러분들의 계좌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다 천개 기법 안에 담겨 있으니까요. 오늘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꼭 이 천개 기법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월달 들어서 코스피 지수는 지속적으로 음봉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첫 번째 주를 제외하고는 주간상의 차트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기만 한데 그런데 시장 상황이 좋든 시장 상황이 나쁘든 참 원리 원칙 매매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작년 시장 상황이 참 좋았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나만 좀 종목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때도 내동매매를 하는 게 투자자분들의 심리인 것 같은데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원리 원칙을 지키는 건 늘 필수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원리 원칙 매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천개 기법, 포착 조건 오늘도 설명해 주시죠. 네, 천개 기법의 포착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 천개 기법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이 세력은 힘을 가진 주체예요. 주식의 가격을 높일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가격을 하락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다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세력들의 흐름을 역행할 수가 없어요. 역행하면 뭐예요? 손실이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 세력들이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는지 이 거대한 흐름을 파악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세력들이 오랫동안 매집했던 종목들은요, 10%, 20% 수익에서 끝나지 않고요. 크게는 뭐 100%, 200%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내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세력주 딱 하나만 저점에서 매수만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손실봤던 그 손실폭을 다 메우고도 남는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워볼 천개 기법의 핵심은 뭐냐면 이 세력들이 언제 매수하냐, 그리고 이 매수 타점을 찾아내서 우리도 같이 매수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되면 우리도 크게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천개 기법의 포착 조건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내가 오늘 노란톡방 들어와서 천개 기법을 설치했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한 10분 정도라도 꼭 집중해서 방송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천개 기법의 포착 조건, 우상향 추세 종목, 급등 전조 신호를 포착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세력들은 이 횡보하고 있을 때 보통 매집을 해요. 그래서 차트가 막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옆으로 조금씩 이렇게 느슨하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고 시장에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세력의 아주 좋은 먹잇감이에요. 그래서 세력들이 내가 매수하고 있는 걸 티를 낸다. 이렇게 되면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도 달라붙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소외되어 있는 종목을 오랫동안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매집한 이후에는 기사나 좋은 뉴스 같은 걸 막 퍼뜨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옆으로 횡보하던 차트가 갑자기 급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했던 처음 구간부터 같이 매집을 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세력들이 에너지를 분출하기 바로 그 직전에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으면 일주일 만에 뭐 30, 40% 수익도 나고요. 뭐 길어도 두세 달 정도 만에 뭐 100%, 200% 수익까지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첫 번째는 이거래일 전 대비 상승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횡보를 하다가 이제 막 가파르게 상승했을 그 직전에 우리가 매수를 한다라는 뜻이고요. 조건 두 번째는 세 번째 계단 돌파 시도 또는 돌파를 할 때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는다. 역시나 텍스트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한국 무브넥스와 현대바이오 두 가지 차트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두 가지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일단 이 한국 무브넥스 같은 경우에 반도체 관련주로서 굉장히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천개 기법을 통해서 만약 한국 무브넥스를 매수하셨을 경우에는 90% 정도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챙겨가실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사용하는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보셔야 할 게 바로 천개 기둥이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파란 색깔 기둥이 딱 하나가 보이실 겁니다. 이게 천개 기둥인데 이 기둥이 의미하는 바는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력들이 어떻게 매집하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게 세력준지 작전준지 파악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검색식을 통해서 알아서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했다라는 타점을 잡아준다라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될 게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했다는 이 기둥 첫 번째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 매수 타점은 이 빨간색 굵은 선이 하나가 보이실 겁니다. 이 빨간색 굵은 선이 의미하는 바가 세 번째 계단이에요. 세 번째 계단. 그래서 이 캔들이 기둥이 떠준 이후에 세 번째 계단인 빨간색 굵은 선을 터치를 해주게 되면 우리는 그때 매수를 과감히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기둥이 떠졌고 빨간색 선인 세 번째 계단을 터치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가격대가 5,000원대라는 거고 이 가격대는 9,420원까지 무려 9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세력들의 매수 타점 잡는 방법, 이 1000개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는 어떡하나요, 전문가님? 1000개 기법 이렇게 매수했는데 손실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손실 너무 크면 어떡하죠? 네, 물론 걱정이 되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리 원칙 매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첫 번째 계단, 검정색 붉은 선이 손절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 떠준 이후에 세 번째 계단 터치를 해줘도 이 캔들 가격이 검정색 선을 이탈해주게 되면 우린 과감히 손절도 해야 된다. 하지만 그 손절폭이 5%에서 10%까지밖에 안 된다라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다. 우리가 손실은 항상 정해져 있는 5%에서 10% 정도에서 손절을 하고 수익은 90%, 100%, 200% 이렇게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게 1000개 기법의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000개 기둥이 2개가 나와줬습니다. 당황하실 필요 없고요. 2개가 나와줬다라는 건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그 힘의 크기가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보다는 2개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기둥 떠준 이후에 세 번째 계단 터치해 주게 되면 우린 과감히 매수를 해주면 돼요. 전문가님 손절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계단 이탈해주지 않았죠. 검정색 선을 계속해서 지지해주면서 박스권 그려줬고요.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돌파 시도를 해줬고 41,200원까지 매수한 시점으로부터 거의 50% 이상의 수익은 여러분들이 챙겨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내가 종목을 선택하는 것도 문제지만 언제 매수해야 돼요? 언제 매수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1000개 기법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굳이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내 매수 타점을 확실히 지킬 수가 있는 거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을 알아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원리 원칙에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000개 기법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 노란 톡방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1000개 기법 다운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으로 넘어와 주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노란 톡방 넘어오셔서 1000개 기법 다운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들 안내 도와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상황에서 1000개 기둥이 뜬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ITSM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별적인 호재 이슈가 있었는데 말레이시아 토큰증권 거래소와 MOU 체결 소식이 있고 나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STO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니까 다 가진 않았고요. 일부 종목들만 조금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 종목은 상한가 30% 꽉 채워낸 종목이에요. 언제 떴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재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특히나 이제 STO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근래 들어서 너무 좋은 모습을 맞아요.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좀 STO 관련주 몇 달 전에 좀 매수해둘 걸 이렇게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00개 기법 STO 관련주들도 물론 찾아냈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 1000개 기법은요, 특히나 작년에 순환매 테마가 돌아갔을 때 거의 순환매 테마의 한두 종목씩은 다 찾아냈다라는 그쵸.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도구만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미리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선침해서 뉴스에 파는 전략을 얼마든지 취할 수가 있습니다. STO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블록체인 기술, 특히나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에 비트코인은 많이 눌려주는 모습이 나타나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건 피델리티라든지 블랙록이라든지 이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올
올 4월 10일이 비트코인 반감기로 예정되어 있는 날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한 70일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 상승 여력은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STO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불장이 본격적으로 도래를 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STO 관련주가 모두 올라가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이런 특별한 개별적인 호재가 있는 종목들은 지금 상황에서 더 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STO 관련주 당연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눌릴 때마다 좀 타점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T생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이 1000개 기둥으로 언제 포착이 됐느냐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뭐 STO, 블록체인, 비트코인 나는 모르겠고 난 종목으로 수익만 보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 압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제가 어떻게 얘기했죠? 1000개 기둥이 떠주는 걸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2023년 1월 부근에 1000개 기둥이 1차적으로 한번 나와줬죠. 근데 그렇다 할 만한 수익은 못 봐줬고 첫 번째 계단을 이탈해 줬어요. 이때 손실이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00개 기법으로 포착된 모든 종목들이 수익을 볼 수 있냐? 저는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어떤 종목들은 손실도 나요. 근데 중요한 건 수익을 볼 때 크게 보기 때문에 이런 손실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내 말만 믿어라. 내가 추천하는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추천해드린 종목 당연히 손실이 나는 종목들도 있죠. 하지만 그 손실폭이 막 길게 나는 게 아니라 5%에서 10% 정도 항상 고정적이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1000개 기둥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이 1000개 기둥 있죠. 11월 8일 날 포착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첫 번째 계단을 이탈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수익이 116%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다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손실 봤었던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손실 10% 봤다라고 해도 내 수익은 100%가 넘는데요. 자, 이렇게 항상 손익비를 극대화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이후에 제가 IT센 여러 번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이 종목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점에서 바로 들어가지 말고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올라갔을 때 바로 잡아가는 게 아니라 이 눌림목 구간 잘 파악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1000개 기법 같은 경우에 이 눌림목 구간까지 완벽하게 타점을 잡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000원 부근까지 올라가 준 이후에 눌림목 구간 한 7,000원 부근에서 형성이 됐는데 그 이후에 바로 1000개 기둥 세력들이 재매집했다라는 신호가 나와졌고 이 구간 이후로 76% 정도의 수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 120일 차트로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역시나 이 눌림목 구간 완벽하게 1000개 기둥이 떠졌고 이때만 매수해도 72%의 수익.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눌림목 타점, 내가 신규로 들어가는 매수 타점, 추가 매수 타점 이 1000개 기법 하나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수익은 덤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72% 정도 올라갔고 윗꼬리가 어느 정도 달려졌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한 차례, 두 차례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이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낙폭도 커질 수가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이거는 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반감기 때 보통 비트코인이 단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던 적은 없어요. 다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고점 대비 30% 정도는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당장 올라가기보다는 한 차례 더 눌려줄 수 있다라는 거고 이때 굉장히 안 좋은 악재나 뉴스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STO 관련주들도 한 차례 좀 크게 눌려줄 수 있다는 거고 눌려졌을 때가 최종의 매수 타점이라고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코멘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악재를 얘기를 하셨는데 한 번 더 눌릴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감기 직전에 눌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반감기 이후에 조금 악재들이 터질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주시죠. 반감기 직전에 눌린다고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비트코인 반감기가 3차례, 4차례 정도 이제까지 나왔었는데 고점 대비해서 거의 다 30% 정도가 일정하게 빠졌다라고 봤을 때 이번에도 좀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STO 관련된 종목 IT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은 처음에 11월 달에 청계 기둥이 떴는데요. 그런 이후에 수익을 한번 크게 줬고 눌림목 구간에 한 번 더 진입한 종목입니다. 거의 140%가 넘는 수익률을 가져다 준 종목이기 때문에 청계 기법의 위력을 한 번 더 느끼셨을 것 같아요. 청계 기둥이 뜬 종목들 미리미리 포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옆에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청계 기둥 다운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리뷰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시노펙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가자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시노펙스가 14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 이후에 거의 그 고점 부근까지 올라온 종목이거든요. 지금 목표가가 8,000원이었는데 오늘 종가가 9,42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좀 단계에서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노펙스 11월 3일 날 추천드렸고 140%의 네. 수익. 제가 말씀드렸죠. 세력들을 10%, 20% 먹으려고 오랫동안 매집하지 않는다고요. 보통 적어도 50%, 길게는 뭐 100%, 2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 증명해내지 않았겠습니까? 11월 3일 날 시노펙스 시장에 거의 소외된 종목이었다라고 네, 해도 맞아요.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해드렸을 때만 해도 아 이게 올라간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았죠. 하지만 이 혈액투석 관련 의료기기로 국제 인증을 받으면서 국책과제에 성공했죠. 이 재료 하나로만 지금 140% 2배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천계기법 하나만 잘 가지고 계셔도 이런 세력주 하나만 가지고 계셔도 여러분들의 지금 손실 다 만회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천계기법 여러분들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시간 5초면 제가 다 무료로 드릴 테니까 네. 손해볼 거 없을 때는 무조건 도전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시노펙스 같은 종목들 정말 많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역시나 차트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청계 기둥이 단기간에 3개가 나와줬어요. 제가 하나보다는 2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개보다는 3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양이 훨씬 더 많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대세 상승, 대시세 분출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141%의 수익, 완벽한 저평가 구간에서 세력들이 오랫동안 매집한 흔적들을 포착해서 이렇게 기둥으로 표시를 해줬다. 우리는 이 타이밍에 매수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고 저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계단 이탈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꾸준히 가져가기만 했어도 140%의 수익 다 챙겨갈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지금 고점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주고 박스권 그려주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위험한 순간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 쌍봉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쌍봉 그려주고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680원 이 고점 부근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낙폭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스권 하단 부근인 한 7,800원에서 7,600원 부근은 지지를 받고 고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당분간 박스권을 그려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노펙스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은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디테일하게 안내해 드려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비아 종목입니다. 목표가 1월 22일에 넘겨섰고요. 19,880원 고점 터치를 했습니다. 지금 소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가비아는 역시나 제가 이제 클라우드 관련주로서 AI 다음에 낙수 효과를 보안. 받을 수 있는 게 보안 그리고 클라우드 제가 두 가지 종목, 두 가지 업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소폭의 상승은 있었습니다만 저는 아직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120일 차트를 통해서 지금 보여드리게 되면 32%, 23.67%라고 나와 있는데 32%입니다. 지금 저점을 높여주면서 조금씩 이 상승하는 추세를 그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요.
더 가져가시면 됩니다. 지금 목표가에 좀 못 미치는 금액에서 지금 종가 마감이 됐는데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2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보유자분들은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조금 더 홀딩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네요. 한국콜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0일 고가가 55,900원 터치가 나오면서 목표가 살짝 못 미치는 종목인데요. 화장품 ODM 업종 지금 실적 관련해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국민연금이 최근에 좀 비중을 늘렸다는 기사도 접한 바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 화장품 관련주로 그래도 꽤나 유명한 종목 그쵸.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중국 경기도 안 좋아졌죠. 뭐 굉장히 그동안 안 좋은 뭐 이런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솔직히 이제 화장품 관련주가 저는 조금 더 빨리 좀 사이클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갔어요. 하지만 어제 좋은 뉴스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중국 정부에서 결국에 186조 원을 시장에 풀기 시작을 하면요. 중국 내수의 경기도 굉장히 좋아질 거고 내수 경기가 좋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한국 쪽으로 넘어오는 유커들도 굉장히 네.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북미 쪽도 소비를 해줘야 되고 일본 쪽도 소비를 해줘야겠지만 최대 소비국은 역시나 중국 화장품 관련주는 중국이 좀 많이 써줘야 돼요. 지금 중국 경기가 앞으로 살아날 것을 기대했을 때는 다시 한번 화장품 관련주의 주목도가 굉장히 네.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12월 7일 날 추천을 드렸었고 지금 매수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9% 저는 당연히 여기에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목표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홀딩해서 가지고 계시면 충분히 2024년에 큰 수익 얻으실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중국에 조금 부양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한국 콜마 관련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이제 더욱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제 언박싱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종목은 KTCS 들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 어떤 재료가 있을까요? KTCS 같은 경우는 LLM이라고 하죠. 네. 뭐 이 이야기는 간단히 얘기하면 GPT 같은 언어 모델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명령어를 이야기하면 정말 사람처럼 대답해주고 자 이런 게 현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K 웹툰, K 드라마 이제 K AI의 시대가 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AI 뭐 이런 대회, 뭐 컨퍼런스 이런 걸 개최하게 되면 한국에서 만든 이런 중소기업에서 만든 AI들이 단연 1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AI 스타트업들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AI 스타트업 몰에 KTCS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줬고 글로벌 AI 모델 성능 검증서 1위를 차지했을 만큼 재료가 굉장히 탄탄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아직 이런 기대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AI의 해다, AI 기술의 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이런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나 저는 이 종목 충분히 매수해도 되는 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000개 기둥이 떠주기 전에 굉장히 거대한 거래량이 포착이 됐다라는 건 역시나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대한 매집봉이다. 개미들의 물량을 빼앗아가는 세력들의 매집 행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0일 차트를 보셔도 이런 세력들의 흔적들이 포착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다 기억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000개 기둥 하나로 여러분들이 세력들의 흔적을 포착, 세력들의 매집을 완료했다라는 신호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자, 1000개 기둥이 나와졌고 세 번째 계단 터치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간에 매수를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고요. 역시 매수 가능 영역대는 오늘 종가 부근인 4,065원에서 첫 번째 계단까지는 모두 매수 가능 영역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한 5,000원까지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드렸습니다. 그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KTCS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1000개 기법도 받아가시고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함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더욱더 귀한 1000개 기둥이 뜬 종목 KTCS 살펴봤습니다.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언박싱 종목은 KTCS 살펴봤습니다. 내일 시초가에 어떻게 조금 주가 흐름이 형성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종목,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